자, 시작해보죠. 오늘은 여러분한테 큰 3단원 화학결합과 그리고 분자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결합, 왜 화학결합 할까요? 즉 서로 원자가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원자랑 결합한답니다. 물론 같은 원자끼리 결합할 수도 있겠고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해서 화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왜 결합할까요? 그렇죠.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안정해지려고 말입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해지려고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소를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수도 있겠고 금속과 비금속이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금속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금속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우리는 금속 결합이 형성되겠습니다. 자유전자와의 인력이에요. 반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는데요. 금속은 기본적으로 양이온이 잘 되겠다는 놈들이죠. 반면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되겠다는 겁니다. 즉 금속이 잃어준 전자를 비금속이 받아먹어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속에서 비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반면 비금속과 비금속은 서로 전자를 얻어달라고 하는 놈들인데요. 그런 놈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고체 결정을 크리스탈 결정을 얘는 금속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화학원 과정에서는 금속 결정에 대해서 크게 소개가 되지는 않는데요. 화학 2에서 여러분 한번 배워봤죠? 단순밀빵, 면심빵, 그리고 최신밀빵 하면서 원자 사이즈, 밀도 이런 관계를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요, 당연히 이온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속 결합 물질은 상호에서 딱 한 것 빼고 전부 다 고체입니다. 딱 한 놈 누구죠? 그렇죠, 수은이죠. 반면 이온 결합 물질은 100% 상호에서 고체 상태예요. 반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것은 크게 분자 결정과 옛날에 원자 결정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요즘에는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원자 결정을 하면 이 원자가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잘못 체크할 수 있죠.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얘네들은 결합은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으로 통일하나 녹는 점을 볼 때 공유 결정 얘네들은 거대 그물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끊어야 돼요. 녹는 점이 엄청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 분자 결정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금속 결합 물질은 수은 빼고 상호에서 전부 다 고체, 이온 결합 물질은 상호에서 100% 다 고체, 공유 결정 얘네들은 상호에서 100%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녹는 점은 한 3,000도, 4,000도쯤 되고 있습니다. SiO2 이산화탄소, 석유 이런 것도 한 1,400도 이상 녹는 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분자 결정은요, 상호에서 기체 상태도, 액체 상태도 그리고 고체 상태도 다양하게 있네요. 즉 분자가 되는 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를 따지겠습니다. 고체 상태하고 액체 상태에 대해서 금속 결합 물질은 둘 다 잘 통합니다. 이때 전기가 통하는 것은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것을 우리는 전기 분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NaCl, 염화 나트륨의 리퀴드 액체 상태에서 용융 전기 분해식을 볼 수 있겠네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찾아온다 했는데요. 마이너스 이온이 전자를 잃고 원래의 원소 물질로 되는 전기 분해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얻어먹고 역시 원래의 원소 물질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큰 3단원 펴보시면 맨 첫 번째 물이 전기분해하고 그리고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온이었으면 Cl-가 되겠네요. 이 염화이온이 전자를 내놓는데요. 즉 염소가 전자를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는 상태였는데 다시 원래의 염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염소는 C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되겠지만 비금속끼리 원자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안정 분자가 되지 못해요.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옥텟 규칙이라는 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Cl2 같은 놈이 두 개가 공유결합 해서 Cl2가 되어야 안정 원소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고요. 마이너스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이온은 나트륨이 되겠죠. 나트륨이 그 전자를 먹고 나트륨이 되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용융 전기분해는 온도가 801도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용융점이요. 나트륨 자체의 용융점은 한 98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얻어진 나트륨은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전자 두 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요식 자체로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전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둘 쓰겠습니다. 여러분 화학 2에서 저번에 우리가 화학 2로 하면서 산 얘기까지만 하고 산화환원 소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산화환원 얘기할 때 역시 전자가 몇 몰개 움직입니까? 그에 따라서 몇 몰개의 염소 또는 나트륨이 얻어집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자 2몰개가 얻어질 때 염소는 1몰개 얻어집니다. 그 다음 전자 1몰개가 지나간다면 염소는 2분의 1몰개가 얻어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뭐 필요하다면 연구식 1기압에서 염소기체를 모았다면 실질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전자 1몰개의 전하량은 1페러시라는 단위로도 소개되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조금 더 오버하겠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전자를 잃어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산화반응을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잃었대. 무슨 반응이죠? 전자를 잃어주는 반응. 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를 얻는 게 환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양이온 되는 과정이 산화되는 과정이 되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나중에 화학 전지하고는 또 좀 얘기가 다르겠습니다. 화학 전지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 물질도 전자와의 결합력으로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도 이렇게 전기 분해되는 것을 통해서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다. 공유압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유압도 물의 전기 분해 과정에서 물도 전기 분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역시 전자가 그 결합에 관여한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물의 한도는 결국 이 화학 테스트 공부해봤겠지만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구분형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인 음전을 띠는 곳이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을 띠고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을 띠고 있습니다. 뭐 전기음수가 산소 쪽이 더 커서 공유전 특성을 산소가 좀 더 잘 땡기고 있는 그런 반응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하겠습니다. H2O 물의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을 띠는 물이 누굽니까 하면 산소인데요. 물의 산소 부분이 산소가 전자를 뺏기고 그래서 원래의 원소 물질이 됩니다. 화학 방식 쓴다면 H2O 물에서 산소를 뽑고 전자를 낸다 했잖아요. 개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산소 그래서 물 2개 쓰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 이온이 얻어지겠고 4개의 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전기 분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그 주변에 수소 이온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주변은 산성도가 높겠네요. pH가 낮겠네요. 뭐 지시약이 있었다면 BTB였다면 산성도에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것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똑같죠? H2O 물의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양자를 띠는 수소가 그 전자를 얻어먹어서 역시 원소 물질이 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쓴다면 H2O 물이 전자를 먹고 원소 물질 수소를 뽑아내겠네요. 자, 그렇다면 수소를 뽑아내면 산소 2-음이온 산화이온을 봐야 되는데요. 산소 원자 한 개, 산화이온 자체로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OH 마이너스 이런 놈이 나오게 됩니다. 개수 맞추자면은 이거 두 개의 전자 수소 나오고 두 개의 수산화이온이 되겠다고요.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수산화이온이 보인다고요? 마이너스 그 주변에는 OH 마이너스로 인해서 염성 pH는 7보다 큰 쪽 BTB 지시했던 푸른색으로 보이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나트륨에 대해서 두 개 준 이유는 전자 두 개를 맞춰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양적 관계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기 절대 4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 4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4개의 물, 4개의 전자, 2개의 수소 기체와 4개의 수산화이온이 되겠다고요. 그래 보니 전자 4몰계가 지나갈 때 산소 1몰계와 수소 2몰계가 그래서 부피비는 1대2로 얻어지게 됨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의 공유계라 역시 전자가 관여한다. 전기 분해를 통해서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인데요. 우리가 수용액의 전기분해, 액큐어스 수용에서의 전기를 통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원 과정에서 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화학2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할 때 전해질을 일부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순수한 물, 순수한 증류소로 전기분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가스 넣어주는 전해질이 있는데요. 이 전해질은 절대로 구리 2+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염화이온 같은 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하자는 것은 물 자체를 전기분해하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수용액의 물의 전기분해에 가능한 전해질과 불가능한 전해질 이거는 화학2에서 소개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기 힘들면 그냥 사진부터 툭 찍어서 필기 출력해 보세요. 영정화학원 교재 3단은 맨 첫 번째 보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인 결론은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한다 이래요. 뭐 실상 모든 일련의 화학반은 다 전자가 관여하는 거예요. 전자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런 것들 챙기는 게 화학이에요. 이런 거 하나 넣고 같이 보세요. 먼저 볼 거 있습니다. 먼저 이온 결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참 공유 결합은 뭐 기본적으로 전기를 잘 못 통합니다. 흑연 같은 것, 흑연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먼저 이온 결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무한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가 서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에너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거리 R이 무한히 먼 거리에 있어서 다가올 때 인력에 대한 에너지는 이런 그림으로,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는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합성하면 이런 형식으로 소개되는데요. 여기가 에너지가 낮아진 여기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거리 R0와 그리고 에너지 E가 이제 필요가 한데요. 거리 R0는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형성된다 하면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자 이렇게 접하는 그림으로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핵간 거리 요만큼이 우리가 R0 삼겠습니다. 결국에 R0는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이죠. 나트륨 이온 반지름과 염화의 이온 반지름의 합을 R0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는 우리는 이온 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 무한히 먼 거리에서 다가오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낮아지겠다는 거죠. 맨스 앞에 서두에서 소개했습니다. 아니 왜 결합합니까? 예, 에너지가 낮아지려고요. 안정해지려고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온 결합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한다면 이 이온 결합을 끊을 때 이 이온 결합 에너지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이 이온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온 결합 물질의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바로 이 이온 결합 에너지에 비례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온 결합이라는 게 결국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전기력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리 제곱의 Q1, Q2와는 전기력에 비례될 수 있겠습니다.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전하량의 곱이라는 변수와 그리고 거리 R이라는 변수가 있네요. 먼저 전하량의 곱을 먼저 따져주십시오. 즉 핵간거리가 얼마나 됐든 간에 일단 전하량의 곱이 1풀 1마이스보다는 2풀 2마이스가 녹는 점이 더 높다고요. 그러고 나서 전하량의 곱이 만약 같다면 이제 핵간거리를 따져달라 하겠습니다. 세컨드 따져달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aCl, 염화나트륨 1 플러스 1마이스입니다. 아니 이게 1 플러스 1마이스인지 모르면 이제 막 답도 없는 거죠. 산화칼슘 2 플러스 2마이스입니다. 예. 1 플러스 1마이스보다 2 플러스 2마이스가 녹는 점이 더 높게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산화마그슘도 2 플러스 2마이스인데요. 칼슘 2 플러스에 비해서 마그슘 2 플러스 사이즈가 좀 더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간거리에 좀 더 가깝겠네요. 그래서 녹는 점이 얘가 좀 더 높아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 그러면 염화칼륨을 하면요. 나트륨 이온에 비해서 칼륨 이온 역시 사이즈가 더 커지면서 핵간거리가 멀어집니다. 녹는 점이 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산화마그슘 같은 경우는 약 2800도 C의 녹는 점을 가집니다. 산화칼슘이요 한 2500도 되고요. 염화나트륨은 800도 정도 됩니다. 801도든 801도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한 730도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부터 먼저 따져달라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이 거리 R에 대해서 무한히 먼 거리에서 다가온다 하는 건요. 실제로 기체 상태에서 다가올 때 얘기예요. 그리고 결합에 대해서는 기체 상태에서 결합이 일어날 때의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화학원 과정을 조금 더 상회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화학 2 과정을 배우면서 헬스 법칙을 배워본 적이 있죠. 예. 첫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다면 어떤 경우로 가든지 에너지의 실량은 똑같다 하는 그 헬스 법칙 말입니다. Cl2 염소 기체가 있는 데다가 금속 나트륨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예, 자연스럽게 염화나트륨이 형성되는 반응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나트륨과 Cl2 염소를 통해서 NaCl이 만들어지는데요. 과거 여러분들 생성 엔탈피, 생성률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정한 원소 상태의 나트륨과 안정한 원소 상태의 염소로부터 염화나트륨 1몰을 만들 때 취급되는 에너지, 엔탈피의 변화량, 그것을 우리는 생성 엔탈피라는 것입니다. 안정한 원소 상태의 나트륨이면 이 나트륨의 상태가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나트륨은 안정한 원소 상태는 당연히 고체죠. 염소는요? 예, 기체 상태입니다.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입니다. 이 화학 방식은 일단 제대로 써놨습니까? 아니요. 요거 앞에 2분의 1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쌤 2분의 1 아니고 전부 다 국어에서 점수 단위로 쓰고 싶은데요 하는데 뭐 이거 1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NaCl 이렇게 낮아져 있겠다고요. 상태로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에너지를 올려봅시다. 먼저 나트륨 기체 상태로 만들었어요. 나트륨 솔리드, 나트륨 기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뭡니까? 고체가 기체가 됐어요. 예, 그렇죠. 승화에 관련한 승화 엔탈피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까? Cl 염소는 똑같습니다. 나트륨 이온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트륨 기체가 나트륨 1 플러스 이온이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죠. 나트륨의 이온화제가 되겠습니다. 나트륨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이 기체 상태의 1 플러스 이온 될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 이해되세요? 고체에서 직접 기체로 가는 게 아니라 기체 상태에서 때 필요한 에너지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트륨은 준비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Na 플러스는 그대로고요. CL 이렇게 됐다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뭘까요? 이미 미리 한번 공유결합에 배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유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온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불렀지? 예, 이온결합을 제가 불렀습니다. 이건 CL2의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공유결합 에너지라면 CL2 1몰을 끊어야 되거든요. 2분의 1몰 끊는데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소의 원자 상태였습니다. 나트륨 1%는 그대로고요. CL-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에너지가 필요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염소의 CL의 전자 친화도라는 에너지입니다.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하나 먹어서 원마이너스 음일 때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실상 나트륨이요. 나트륨 기체가 있었는데요.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과정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만큼 흡수해야 됩니다. 반면 나트륨 기체가 나트륨 1-음이온이 되면 전자 친화도만큼을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좀 더 낮아집니다. 쌤 아까 당신이 화학결합이라는 게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한다 했잖아. 나트륨 양이온보다 나트륨 음이온이 에너지가 더 낮다며. 근데 왜 음이온은 없어? 이렇게 나트륨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나서 NaCl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결합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대폭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방출한 에너지, 저게 뭡니까 하면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기체 상태를 만드는데요. 만약 이렇게 고체 상태까지 내려오게 만든다면 이것을 우리는 격자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겠습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예, 숨어요. 뭐 물론 크기에 대한 정보들은 뭐 정량화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트륨 1-왜 없습니까? 하면 나트륨 1-는 CL-하고 결합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1 플러스로 올라가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만약 이 중간중간의 에너지를 한 칸 비워둔다면 뭐 우리는 헬스 법칙을 이용해서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도 화원의 결정 아니에요. 화원 결정 요 정도까지예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 외에 뭐 짜잘짜잘한 것은 이온결합 물질은 뭐 단단하나 충격에 약하다 뭐 그리고 웬만하면 물에 잘 녹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녹아서 이온화돼가지고 뭐 수용에도 전기를 통하는 뭐 그런 특징들도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이 뭔지 책 한번 쓱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다 나올 거라 봅니다. 이온결합에서는 전환형의 꽃과 그리고 핵강도를 통해서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을 상대 비교하는 것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그슘이 원풀 또는 쓰리풀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전형 원소는 전환의 곱이 전환형이 먼저 18종 원소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18종 원소가 최악의 전자 8개, 헬륨은 2개를 가지는데요. 얘네들은 퍼펙트한 전자 값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거랑 기억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전형 원소들 보니까 마그슘 얘는 10번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겠죠. 산소 마찬가지거든요.
칼슘은 18번 아르고 같은 그래서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모두 다 가지려고 이온들은 그렇게 옥텟 기초를 만족하게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를 보시면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이라는 타이틀로 나올 건데요. 공유결합의 얘기를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챕터 조금씩 더 넘기면 공유결합이 나올 건데요. 자, 공유결합, 비금속과 비금속 결합했답니다. 역시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먹고 싶은 놈들인데 걔네들끼리 결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내가 전자 이만큼 줄 테니까 너도 전자 이만큼 주어서 같이 공유하자 되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H2 수소에 대한 공유결합을 하면 원자핵을 주고 바깥에 전자 하나, 원자핵을 주고 바깥에 전자 하나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많은데요. 와, 불편하기 짱이었습니다. F2 쓰면 어떨까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7개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프로링은 첫 번째 전자껍질은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아, 전자껍질 2개까지는 그래 해볼만해. CF2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미쳤지. 이거 어느 셈을 다 써. 근데 보시면 어차피 화학결합에 참여한 놈은 안쪽에 있는 이 전자껍질은 이 전자도 공결합에 참여합니까? 안 해요. 최악 전자, 원자가 전자들만 공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쓰겠는데요. 최악 전자, 예를 들어서 17쪽이면 플로리면 어차피 원자가 전자 7개. 요걸만 표시하겠다는 거죠. 13쪽에 있는 염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다 표시할 필요 없이 최악 전자, 원자가 전자 이것만 표시하겠다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 되겠습니다. 16쪽 형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쪽은 산소하면서 원자가 전자 6개를 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황이었다고 역시 원자가 전자 6개를 이렇게 표시해 주겠다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일어날 때 여기서 수소가 공유결합이 일어날 때 거리할 따는 에너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수소 원자가 무한히 멈돌이 있다가 서로 다가올 때 역시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를 따지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이온결합에서 많이 보던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요 거리 R제로 따진다면 공유결합, 수소가 공유결합했을 때 좀 느낌이 이렇게 할까요? 수소가 공유결합했을 때 이 핵간거리 요걸 우리는 R제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출하는 에너지 이온결합이었다면 이온결합 에너지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여기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의미를 씁니다. 공유결합 에너지는 이 공유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물론 원자가 공유결합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이기도 하겠고요. 알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공유결합 에너지는 이 공유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여기 화학2에서 이미 분자 간의 인력하면서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에 대한 정보를 배워봤습니다. 플로린의 끓는 점이라는 게 이걸 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F2 분자 요 사이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에너지는 필히 그 이온결합 에너지를 대소 관계를 통해서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대한 대소를 비교했다면 공유결합 물질은 이 공유결합 에너지를 가지고는 녹는 점이 끓는 점에 대한 정보를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이미 화학2에서 여러분들한테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 쌍차 사이 인력 그리고 수소결합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을 하셔야지 결합 에너지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해서는요. 이해됐습니까? 결합 에너지로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문항이 있으면 즉 A라는 물질은 공유결합 에너지가 더 크니까 녹는 점이 더 높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온결합 에너지로는 가능하다. 예,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결합 에너지로 녹는 점이 끓는 점의 대소 관계가 상당수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이온결합 에너지는 엄밀히 말하면 기체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녹이려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 이온결합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온결합이 이제 크면 대체로 녹는 점이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럼 예외 되는 거는 어떤 거 있습니까? 안 가르쳐요. 그거까지 가르치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2풀 1마이너 또는 1플랫 2마이너 이런 것들은 소개가 잘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외가 많다는 거예요. 1풀 1마이너, 2풀 2마이너 그들 사이에서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여러분 학교 가서 이제 야 예외가 있는데 하면서 또 끄집어낼런지요. 그거 나오면 또 얘기하는 것도 해주시고요. 항상 하지만 학교에서 뭐 이런 거 가르쳤습니다 하는 것도 이따가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에어컨 틀었어요? 얘가? 아까 냉방으로 들었었어요. 오늘? 지금 2월달에 에어컨 냉방 했다고요? 에어컨 같지 않아? 저기 한번 뭐 켰은 거 있으면 꺼보십시오. 전기사 없어? 아, 이 사람이 아까 누가 켰어요? 용호쌤이 아 그래요? 따뜻한 주방. 자 다시 볼게요. 17쪽 원소입니다. 2중 17쪽 누구죠? 연구? 아니 왜 염소예요? 플로린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겠습니다. 예, 이런 형식을 찍겠다는 거예요. 이온결합 물질도 최역전자 18개 물론 뭐 1축에 해당하는 놈들은 2개면 되겠습니다. 최역전자 8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옥텟 규칙을 얘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 역시 공유결합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18조 원소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이름 쓰겠습니다. 프로인 원자 가정에다가 7개 나버리죠. 한 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공유전자쌍 한 쌍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 시간에 의미를 쓰겠고 공유결합 한 쌍에 대해서 대시를 쓰는 것 이거는 구조시간에 의미를 쓸 수 있겠습니다. 뭐 구조식 없이 그냥 F2를 써도 우리는 전형 원소니까 F2 플로린 사이에 다이얼하고 있어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플로린이 형성될 때 역시 마찬가지 결합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가 플로린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플로린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겠다고요. 플로린 사이에 단위결합이 형성될 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2단원에서 원자 반지름을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요. 원자 반지름은 질소, 산소, 플로린을 볼 때 질소가 미묘하지만 약 2피코미터씩 산소 플로린에 대해서 앞섭니다. 큽니다. 플로린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게 되어 있네요. 이 이유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의 전압이 커지겠고 그래서 최고 전자에 대해서 핵의 이익이 더 강해서 유효자가 더 커서 사이즈를 좀 더 줄였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원자 반지름에는 규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공유결합할 때 핵간거리의 절반 이걸 원자 반지름으로 삼았습니다. 비금속의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삼았습니다. 금속은 원자들이 이렇게 패킹될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삼았다 했죠. 비금속은 공유결합을 하는데요. 이때 공유결합할 때 어떤 놈은 단일결합하고 어떤 놈은 이중결합하고 서로 기준이 다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공유할 때 단일결합할 때의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6개네요. 8개가 되려고 전자 2개를 얻어와서 산소 2마이너스 음이되기 참 좋아하는 놈들인데요. 똑같은 산소끼리 결합을 시켜보자고요. 그렇다면 서로 2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이중결합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식을 쓰면 이중결합 표시해주고 뭐 물론 O2 써도 산소가 이중결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해야 되겠어요. 산소가 단일결합하는 물질이 있습니까? 하면 여기 있어요. 산소는 과산수와 같은 이런 놈은 단일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이중결합했을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원자반으로 삼지는 않아요.
이렇게 단위를 할 때 핵강도의 절반으로 삼아요. 그러면 이중결합 하면 결합끼리 어떻게 됩니까? 예, 더 짧아집니다. 이쪽에 단위결합은 이렇게 압수하는 거죠. 핵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결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맞잡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일어나 이원자 분자에서 X2 이원자 분자에서 핵간 거리를 따지면요. 프로인 사이의 단일 결합 대비 산소 사이의 이중 결합은 결합 길이가 더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가 형성되는 장소는 프로인은 요 결합 길이보다는 더 짧은 쪽이에요. 그리고 결합 엔진은 더 큰 쪽에서 산소 사이의 이중 결합이 형성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뻔뻔하게 15조 질소인데요.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소하고 삼중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중 결합하게 되는 질소는 핵간거리가 더 짧은 쪽에 질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형성되고 물론 결합에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질소의 결합 에너지가 질소가 삼중 결합하면서 결합 에너지가 엄청 커요. 이게 시사한 바가 뭡니까 하면 질소의 결합을 끊으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질소와 삼중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질소는 웬만하면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생명체에서 질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필요합니까 질소가? 단백질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또 핵산 만드는 데 필요하죠. 핵산, DNA, RNA. 여기도 인당 염기할 때 그 염기 속에 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때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 중의 질소를 함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산 이온 또는 아모늄 이온의 형태로 바꿔야 그걸 질소 고정이라 하죠. 그렇게 해야 생명체 특히 식물이 흡수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질소 동화 작용, 단백질 만드는데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명적으로 너무 넘어가버렸네요. 자, 어쨌든 단위결 대비 2중, 3중 결합은 결합기가 더 짧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공기압이 형성되면서 에너지 방출의 관계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유결합과 동시에 같이 있는 단원이 금속결합인데요. 금속결합은 화원 정도 수준에서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해 그리고 연전성이 길게 뽑거나 얇게 펴는 연전성이 뛰어나 금속 광택이 있어 그런 정도 수준에서 끝하고 맙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해서 이제 3단원의 화학결합의 첫 번째 파트를 좀 소개해봤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잠시 좀 숨을 끌렸다가 분자의 얘기, 즉 화물의 얘기, 그쪽 얘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줄 거 정리해 주십시오.